유람선 한국인 승객 중 여수 시민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구조되고 3명은 실종된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은 사촌 시누이와 올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X가 개통된 이후에도 전라선 구간에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더해 경전선을 활용한 KTX 노선이 대책으로 제시된 가운데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무상 양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수년간 끌어온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남도지사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긴급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 여수 지역의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고 피해 가족들이 원할 경우 여권 발급, 항공권이나 숙소 확보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새로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을 앞두고 전라선 고속화에 대한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전선과 연계한 신규 노선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전 7시 15분 출발한 서울 용산발 KTX가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으로 들어옵니다. 도착 시각은 10시 18분,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는 이보다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익산 여수 구간의 고속화 사업이 필요한데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정부 연구 용역에서 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다시 한번 검토될 전망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시설 개량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편익 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5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비 탓에 정부 계획에 반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제시된 대안이 광주 송정에서 순천을 거쳐 여수까지 KTX 노선을 확대하는 것. 최근 예비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경전선 개량 사업과 연계하면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이라면 편익 분석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에서 여수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초반대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전선 전철화가 이뤄지면 KTX를 투입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철도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수요라던가 경제성이 향상이 된다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KTX는 KTX 전용선에만 달리고 여기에 노선 조정과 열차 확보 등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한 응집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이처럼 경전선을 연결해서 철도 접근성을 높여보자 이런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라는 반대급부로 오히려 인구 유출 등 빨대 효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개통된 강릉선 KTX.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구 증가가 기대되기도 했지만 현재 인구는 올림픽 개최 전보다 800여 명 줄었습니다. 특히 통학하는 대학생 인구가 늘었고 앞으로 의료와 유통 분야에서 인구 유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충청북도와 세종시는 어떨까?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충북의 핵심 도시인 청주에서 세종시로 꾸준히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KTX 노선까지 연결될 경우 인구 100만 명을 꿈꾸던 청주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부의 교통망 확충 계획은 지자체별로 반색할 만한 사업이자 난색할 만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경전선 여수 연결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된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전선 여수 노선이 구축됐을 때 좁게는 순천에서 넓게는 광주까지 경제 인구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오히려 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안 마련도 요구됩니다. 빨대 효과라고 해서 지역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또는 인구의 대도시 유출 같은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수가 더 여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교통망 확충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비교해 효율성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 여수 간 전라선 KTX 최단 시간은 2시간 40분대. 경전선 여수 연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광주 순천 간 노선의 시간을 감안할 때 현재 구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사업과 별도로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수요량을 봤을 때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는 이 전라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익산 여수 간 고속화 사업이 조기에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세계박람회 개최를 전환점으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고 있는 여수시. 지지부진한 익산 여수 간 고속화 사업의 대안으로 경전선 여수 연결이 대두되긴 했지만 관광객 유입이란 반대급부에 맞춰 도시 쇠퇴의 가속화에 대비하고 철도 시설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여수포럼은 다음 달 4일 지역 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례회를 열어 최근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광주 송정, 순천 간 경전선 개량 사업에 여수권 노선을 반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례회에서는 또 여수산단 신증설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과 산단 폐수처리 시설 증설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서울대학교의 백운산 무상 양도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한 발짝 다가선 셈인데요.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서울대법이 시행된 건 지난 2014년. 지자체는 법인 설립 이전부터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을 무상 양도할 수 있고 토지 사용도 허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 법령을 근거로 광양 백운산의 남부학술림 1,996헥타르 중 935헥타르를 무상 양도해 줄 것을 광양시에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환경단체는 백운산 학술림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며 맞서왔습니다. 수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에 따라 무상양도는 없으며 서울대에 요구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대 무상양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지역환경단체는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광양시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큼 시가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쉬운 것은 좋은 기회였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할까요?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환경부의 판단은 오해라며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추진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고로쇠 채취나 임야 농경을 하는 백운산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거센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례 군민들도 있고 우리 광양 시민들도 일부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해서 그분들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 그때 국립공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광양시는 구례군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1,1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호남 지역 생태계의 보고 백운산. 이제는 국립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의회 웅천택지지구 실태파악 조사 특위를 무능한 특위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송하진 의원의 주장에 위원회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웅천특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7차에 걸쳐 매월 한 차례 이상 회의와 현장 확인까지 진행하고 있고
시 당국의 200여 건의 자료와 전현직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며 특위를 성실하게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혜 의혹을 덮으려 했다거나 의원들을 모아놓고 논공 행상을 한다는 주장도 모두 사실 무근이거나 의도적 폄훼라고 반박하며 송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 취지서와 정관, 2019년도 사업계획 예산 등 관련 규정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재단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임원 모집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출범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법인 설립 허가 절차를 마치면 오는 8월쯤 공식적으로 출범됩니다. 전남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급된 공기청정기의 90% 이상이 대기업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7,900여 대의 90.4%가 세 군데 대기업 제품이고 광주 전남 중소업체는 2곳에 점유율도 한 자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지역업체 배려를 주문했으나 판촉과 AS 혜택, 고장 책임 때문에 대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농촌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옥룡면과 징상면 등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생활환경과 경관 개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전라남도의 평가를 거친 10곳에서 추진됩니다.